2일 오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본예산 개수조정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개수조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도시의 복잡함은 없으면서도 편리는 갖추고 있는 원주시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강원자치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7조 8,059억 원, 도교육청은 4조 1,888억 원 규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원주시의회가 의회 내의 잦은 불협화음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결국 2일 문화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내년 본예산 개수조정 시간에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예산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협치는 사라진 지 오래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회의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 본예산안 개수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개수 조정 시간은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 조정이 진행되는 날이었지만 결국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명의 문화도시위원 중 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수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의원들 중 1명은 최근 지병으로 의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의원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전에 청가를 냈습니다. 나머지 의원은 불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예산하고 개수조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1년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의회 일정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에 있다가 중간중간 다들 사라지시죠.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죠. 원래 여야가 좀 부딪히면서 토론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돼.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최근 들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끼리도 특정 정당 의원들은 함께 식사를 피하면서 원주시 의회의 협치는 사라진 지 오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직접 지역을 경험하고 생활하면서 지역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가도록 하는 건데요. 강원도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원주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에게 원주는 살아볼 만한 도시일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7년생 만 27살 정주은 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원주에서 3주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원주 살아보기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 응모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평소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원주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와 거주지에 대해 고민하던 터라 살아보기에 선뜻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던 곳은 나의 선택으로 정한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저기 지금 살아보자.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인 타시군 거주자로 살아보기 과정을 자신의 SNS에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개인 블로그를 활발히 운영해왔던 정 씨는 모집 조건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최대 한 달까지 희망하는 기간 동안 숙박비 매일 7만 원과 체험활동비 1인당 4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살아본 결과는 만족. 원주가 도시가 가진 편리함은 갖췄지만 수도권처럼 복잡하지 않고 외곽 지역은 한적해 시골살이처럼 여유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막 너무 서울처럼 막 인구가 너무 많은 그런 경쟁 사회? 그런 점은 빼고 또 도시의 그 인프라라던가 그런 거는 또 충분히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박경리 문화공원, 원주 한지 테마파크, 원주 그림책 도서관 등 원주가 가진 다양한 문화시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 씨는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원주의 진짜 매력을 재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제 또래 친구들 2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타 지역 출신인데 원주에 어떻게 우연히 일을 하러 왔다가 나 여기 정착하고 싶다라고 둘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살던 지역이 인구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가 이런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꼈대요. 원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원주 살아보기 프로그램에는 모두 11팀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7팀 모집을 계획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가 몰려 참가팀을 늘렸습니다. 제주나 동해안처럼 관광지가 아니어서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호였습니다. 원주시는 교통 편의성과 자연환경 등 원주가 가진 장점을 느낄 수 있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연령대는 30대랑 50대가 많았고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50% 이상. 자연 환경도 좋고 또 나름 의료부터 교육부터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런 원주시의 매력을 잘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원주시는 지난 2022년 인구가 36만 명을 넘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7조 8,059억 원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4조 1,888억 원 규모의 강원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오는 9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되면 방산종합지원센터와 특화연구소 설립 운영, 방산연구개발 시설 장비 지원 등에 5년간 총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강원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자치구가 지역 명소화를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게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등 도림천 인근 3개 상권에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악 별빛 산책 등 이벤트를 열고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매출이 38%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관 주변이 좋고
이 국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샤로스길 역시 명소화를 통한 제도약을 꿈꿉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골목 조성과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명소화를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재정 지원 방안 등 지속성은 숙제로 남습니다. 효과가 있거나 어떤 지역 명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만 아마 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소성 형성이라든지 지역 관리 또 지역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브랜드 효과가 장기적으로 조금 형성되고 마련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지역이 이름을 얻으면서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원주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보다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주시회 광문근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다든가 다양한 그 온라인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든가 해가지고서는 우리 그 원주 지역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집중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이 1일부터 외래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매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군립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영입하고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의료진을 구성했으며 각종 검사, 검진 장비를 갖춰 종합적인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선군은 내년 3월까지 요실금 검사 장비와 태아 감시 장치 등 추가 의료 장비를 도입해 진료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 전통 어업 자원인 강릉 창경바리 어업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지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6월 강릉 창경바리 어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어업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경바리 어업은 떼배 또는 전마선을 타고 유리창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수산생물을 채취하는 친환경 어법입니다. 강릉시가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258억 원을 들여 2026년 상반기까지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상 5층 규모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창업기업과 신생기업들이 산업단지로 진출하기 전에 사용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에는 84제곱미터 규모의 임대형 공장 48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